2025년 12월 18일 영화 거북목 라디오 개국이라는 이름으로 첫 방송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들어봤는데요. 한치 앞도 모르는 3명의 초보 진행자가 첫 방송부터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우리의 원대한 목표는 1주년 공개 방송이라고 선언하더군요. 세상에. 목표보다 무려 6개월을 앞당겨 바로 오늘 6월 18일 거북목 라디오가 첫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고작 11개의 방송을 업로드했지만 느릿느릿 우리만의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성장을 있는 힘껏 축하하고 기념하는 멤버들과 함께라 엉금엉금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더디지만 함께 나아가는 여기는 거북목 라디오입니다. 와. 보셨어요? 다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평소에 한 번도 절지 않았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절어주는 거북목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 거북목 라디오 공개 방송 1회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아 진짜 오프닝을 제가 안 그래도 영화를 다시 듣고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주한님이 영화를 이렇게 미리 틀어놓으실 줄 몰랐는데 너무 민망했고요. 그렇지만 또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거북목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6개월 만에 공개 방송하는 팟캐스트는 저희가 약간 글로벌 최초가 아닐까. 희붕님. 그러게요. 아니 근데 모든 게 지금 우연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치. 왜 목요일에 공개 방송해야 되는지 기억나요? 누가 시작했는지? 희붕님이 아닐까요? 기억이 아니에요. 안 나는데요? 아니요? 여기 있구나 범인. 여기였어. 왜 기억나세요? 그 도서전이 금토일인데 깜짝 고개 들었다가 지금 깜짝 놀랐네. 눈 마주쳤어. 금토일인데 목요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인데. 네. 전날 분명 설치하느라 정신 없겠지만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 약간 정체성 같기는 한데 터틀넥 프레스가 이제 그 거북목 라디오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터틀넥 프레스에서 왔잖아요. 되게 뭔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는 그 능력이랄까? 네. 능력이죠. 네, 조용하면서 유난한. 조용하면서 유난한. 네, 지금 서교동 일대에서 빨간 건물에 노란색 현수막 다는 거네 여기밖에. 저것도 제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시작이 주한님이었다. 알고 보면 주한이 많은 걸. 그러네. 아니 근데 한다. 보통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미리 걸거든요. 저렇게 걸진 않죠. 제가 사진 한 장을 제보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데 저 벽돌 건물 보이세요? 저 해지는 쪽에? 저기가 은행나무 출판사예요. 저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굉장해요. 현수막이 완전 정면이거든요. 정말. 저 위층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그 서교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 저희가 입주하는 줄 아시는데 입주는 아니고요. 네. 3일 네, 대여해서 네,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라 뭐지? 임대지.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 팝법이라고도 하죠. 네네. 팝업이죠. 네. 네, 일단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수월한 농담을 썼고 그리고 거북목 라디오를 진행하는 송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요? 저는 터틀넥 프레스에서 책 만들고 거북목 라디오를 진행하는 희북입니다. 네, 저는 서교동에서 사이시옷 운영하고 거북목 라디오 진행하고 만드는 정주환입니다. 오늘 사실 그 내일부터 이제 도서전 거북목 도서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이제 전날이라서 지금 두 분은 아침부터 지금 몇 시에 오셨죠? 새벽부터? 6시에 나왔어요. 네, 오늘 한번 일과를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오늘 하루. 6시에 용달이 저희 집에서 떠났어요.
근데 집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에 있을 때는 짐이 거의 집을 잡아먹고 있었는데 용달에 딱 실었더니 얼마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구나. 응. 그리고 여기에 짐을 부렸더니 더 얼마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러고는 시계를 봤는데 9시밖에 안 됐었어. 막 일을 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점심시간이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왔고 오고 약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시간이 안 가다 갑자기 갈 때가 있거든요. 술 마시다 보면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거의 약간 반수면 상태로 네, 지금까지 어제 잠을 오셨네요. 못 자가지고 어제 거북목 편지를 쓰느라 맞아. 네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그 거북 편지 오늘 읽었는데 혹시 다 읽으셨나요? 약간 왠지 땀내 나는 느낌의 밤샌 자에 약간 쩔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오신 크루님들도 있고 그 지금 다 퇴근하셨을 텐데 밑에 네. 그 크루님들 한 거의 15명 오늘? 퇴근하셨어요? 퇴근하면 안 돼. 가시라 그랬는데 진짜 오가는 오고 가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진짜 많죠. 진짜 많이 네. 땀 흘리고 가셨죠. 남은 거 혼자 다 할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일단 끝나고 생각해. 어떻게든 해보겠죠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만약에 이 거북목 라디오 공개 방송이 없었으면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북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어서 이 두 분이 오늘 약간 정신을 약간 숨 쉴 틈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멤버분들이랑 함께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좀 지워버리고 왜냐면 여기 지금 얼마나 우리 보러 와주셨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오늘 단어를 잘 못 떠올릴 것 네. 같아요. 문장을 잘 못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버벅거려서 네. 부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단어는 없을 수 있지만 여기는 여기 와 그쵸. 주셔달라. 그치, 나는 네. 여기 있지. 네. 네.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는 라이브도 아니고요. 녹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방송할 때마다 굉장히 생방송인 것 같은 되게 혼자서 급박하게 녹음을 하기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라이브 송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맞아요. 한번 알려드리고 어서 오세요 소아님. 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아닙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 저희 녹음하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멈출 때도 있어요. 이거는 편집할 건데 맞아요. 그리고 막 저희 떠들어요. 네네. 네. 그리고는 다시 또 녹음하고. 저희 또 유능한 편집자를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또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약간 행사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다들 관객도 마찬가지고 저 어디 행사 가면 긴장하게 되는데 약간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좀 너무 불편하지 않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나 허리 아프신 분들 일어나서 이렇게 허리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추측하건데 아마 극내향인부터 극외향인까지 여기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 분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리액션 그냥 해주시면 된다. 막 소리 지르고 싶다? 소리 지르셔도 되고 한 분 알 것 같은데.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네, 드리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녹음되는 이 현장감이 또 다른 멤버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까먹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네. 이따가 저한테 선물 달라 그러세요. 오늘 선물 준비하신 거. 네네네. 네, 맞아. 그쵸. 네, 마감형 머리핀인데요. 네. 지금 꽂고 하루 종일 다녔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거 뭐. 세수하고 오셨어요 밑에서? 아니요. 왜 혼자 뽀송뽀송하죠? 제가요 지금? 네.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저 자연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네. 고맙습니다. 세수할 거야. 오늘 주아님도 엄청 땀 많이 흘리셨잖아요. 아침부터.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셨나요? 6시 10분쯤 도착했고 저는 미리 와야 편해서 미리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보이님 보채고 보이님은 약속 시간보다 늦지 않으셨는데 보채고 그런 일들을 했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제 일하다 왔거든요. 일하다 왔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나는 그냥 내 생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 도서전 준비하는 크루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어제 이제 서로 도움을 5층에 있는 분, 1층에 있는 분, 뭐 알파에 가신 분, 다이소에 가신 분 막 난리니까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강원님만 안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랬네. 근데 우리는 그치. 계속 하고 있는 걸 사진을 공유하고 그렇지. 죽겠다 그러고 그렇죠. 맞아요. 네. 살려달라 그러고.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네. 저희 셋이 그 센로그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센로그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가 첫 포스트를 올린 날. 맞아, 맞네. 저는 원래 8시, 9시가 다 돼서 일어나거든요. 두 분 출근하시고 일어나는데 오늘 5시에 5시에 근데 약간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 오늘 샌로그는. 그랬나? 뭐라고 썼냐면 글을 뭐라고 썼냐면 보이님은 저한테 준비물을 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져오고 있을까?라고 썼길래 아 이거는 질문인가 뭔가 아주 전략적인 크로스 체크다. 그러니까. 근데 엄청 웃었다.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찍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님은 오즈모를 챙기셨을까? 촬영한다고. 저의 관점에서 보면 셀로그에 5시부터 올라오는데 아니, 두 분이 평소에 그렇게 올리지 뭐 5시에 조깅하는 거 올리고 막 6시 6시. 예, 조깅. 오늘 조깅 못 했고요. 그치. 그러네요. 조깅이라고 안 하죠 요새. 러닝이라 하나요? 그러네. 좀 어색한 면이 없잖아 내 있네요. 상태가 더 나은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로 갈 거고요. 네, 그래도 거북목 라디오는 저희가 지금 0화부터 10화까지 여러분 편지로 꾸리고 있잖아요. 정말 꽉 채워서 손편지까지 이제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로 꽉 채우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보내주신 편지로 이야기를 채울 겁니다. 근데 또 그 전에 우리가 너무 어색하고 또 이러니까 제가 거북목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 이제 물건이래.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반응을 어떻게 해주실지 사실 좀 저는 궁금했어. 궁금한 것도 떨리는 많았어. 마음으로 준비하기는 했는데 네, 그럼 밸런스 해보죠. 게임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귀씨가 굉장히 작네요. 저희 대본 있는 녹음 처음이다. 그죠? 그니까 이런 거 처음이다. 그래도 공개 방송인데. 저희는 진짜 한 줄 대본 없이 녹음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보내주신 편지를 출력해 오는 것과 인트로 써오시는 것 그렇죠, 맞아요. 빼고는 네, 진짜 오늘 무슨 말을 할지조차 네, 공유도 안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오래 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때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차를 오래 네, 오래 하자고 했잖아요. 맞아요. 서로 각자 보면 네. 오래 못 하니까. 왜냐면 너무 힘주고 하면은 너무 이게 하다가 지칠까봐. 근데 또 그런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 주셔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도파민이 없는 방송이라는 게 좋아요. 네. 왜 들어보면 얘들 느슨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나? 한수희 작가님이랑 일본에 가는데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비행기를 웬만하면 안 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진짜 용기 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을 하나를 먹기는 했어. 원래 3알 먹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를 먹었는데도 무서웠단 말이죠. 집중할 거를 찾다가 이거 들어보라고 주셔서 다음 화 미리 들어보라고 해서 듣다가 숙면을 취했어.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였어요. 되게 편안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을에는 인생 처음 유럽을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러면 13시간 걸린다는데 13시간짜리 만들어달라 그랬거든요. 그쯤 되면은 우리 영화부터 쭉 들어야 되는 거야? 정주행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메들리. 그랬다. 네. 네. 그런 거 좋아해 주신 게 아닐까. 네. 저희 녹음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매번 쓰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 되게 오랜만에 만나기도 해요. 한 2주나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우리 대화에 그냥 약간 마중물 정도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써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다가 결국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녹음 다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제목을 타이틀 정하죠.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거북목 라디오 녹음 시간이 사실 되게 기다려지거든요. 네. 그 뭔가 팟캐스트 여러 군데 뭐 나가 보기도 하고 운영도 해봤지만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좋아하나 봐요. 어떻게 해봤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프닝을 쓰기도 하는데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런 느낌도 뭔가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만나서 거의 이제 수다 떨다가 한 30분을 그쵸. 지나보내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러닝 타임이 길어지는 점. 지난해차 2시간 네. 죄송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되면 끊어서 들으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나눠서 들으시나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가? 끊어서 끊어서 듣고 나눠서 나눠 그러네요. 끊어서 들으시나요? 한 번에 들으시나요? 좀 어떠세요? 네. 한 번에 듣는 편이세요? 통으로. 저도 팟캐스트 좋아해서 한 2시간짜리는 약간 집안일 쫙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뭔가 짧은 애들은 또 짧게 이렇게 설거지나 이런 것들로 하는 편. 네. 좀 나눠서 들으시는 분 계세요? 맞네요. 2시간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도 아니고. 근데 사실 또 편집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수다를 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편집을 하면 편집을 해서 두 분한테 공유를 드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라. 그래서 두 분이 너무 길고 이래저래해서 더 줄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지난주 2시간 14분. 그죠? 네, 저도 사실 2시간 밑으로 줄여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맞아. 그때 비행기 탈 때 들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껴놨다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누구 한 명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이제 터틀넥 프레스 세계관에 관한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A 하기, B 하기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뭐 A인분 손 들고 B인분 이렇게 손 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아님이 읽어주시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A 신분, B 신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맡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이 있고 터틀넥 프레스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둘 다 강원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이거는 너무 정답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거북목 편지 도착하자마자 읽기, 편한 날 골라서 천천히 읽기. 근데 답장을 받잖아요. 나뉘어 있긴 해요. 어떤 분은 일부러 시간이 많이 날 때 금요일 아침 뭐 이런 때 읽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침대에서 바로 보신다 그러고. 그러면 바로 읽는다 손. 되게 편할 때 나중에 읽는다. 저도. 네. 저는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자거든요 여전히. 근데 누운 채로 딱 처음 읽는 게 이제 그날 온 뉴스레터들인데 보통 새벽에 오는 뉴스레터가 많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희붕님이 노리고 새벽에 보낸 거 알죠? 아시죠? 네. 그냥 이렇게 눈 떴으면은 내가 터틀넥 프레스 네가 처음이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래서 도서전 이번에 프로그램 신청하는 것도 그렇게 오픈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처럼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프로그램 신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해서 9시로 9시 밀었어요. 오픈으로 그나마 제가 해낸 것. 미안합니다.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갖고 덕분에. 네. 그리고 진짜 한수희 작가님은 2분 만에 마감되는 걸 보고 그쵸. 기다렸다가 정말 하셨구나. 신청을 그쵸. 그랬어요. 또 이렇게 알아간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기다렸다가 보는 게 뭔가 좀 꼼꼼하게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도 꼼꼼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일어나서 우린 대충 보나?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바로 열고 싶긴 해. 열고 싶기는 한데 뭔가 이 성향상 좀 각 잡고 이렇게 꼼꼼히 읽고 싶은
그죠? 일금 처리되고 나면 놓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기능적으로 왜 그 안 읽은 표시 안읽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왠지 누르면은 안 보게 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나중에 읽는 편이에요, 저는. 저는 이제 보내고 나면 제가 스티비라는 그 음. 플랫폼 이용하고 있는데 스티비는 그 누가 몇 시에 읽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와. 몇 시에 가장 많이 여는지. 근데 너무 그걸 놀라셨어 지금 앞에. 모르셨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그럼 편지 보낼 때 요 시간대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오픈율이 제일 높은 때가 보내자마자요. 그 제일 높았다가 떨어져요. 다들 이제 출근 준비하시고 뭐 이러겠죠. 그랬다가 9시가 넘으면 또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출근해서 딴짓 하시는 거구나.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점심시간쯤에 또 이 그래프가 보여요. 와 똑똑이다 그거. 스티비. 9시가 넘으면 침대에서 읽는 사람. 그것도 가능하지. 네. 그렇게까지 필터는 안 되네요. 그러네요. 침팬지 출근 중이지는.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렇죠. 두 번째 읽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이거 오늘 다 하면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러다 2시간이 되는 거죠. 터틀넥 프레스 신간이 나왔는데 내용은 인생책인데 내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표지가 핫핑크의 궁서체. 표지는 너무 예쁜데 내용은 내 취향과 정반대. 밸런스 게임. 소아님. 스튜디오 고민이랑 힘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 밸런스 게임. 어렵다. 네, 그래서 A는 표지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용은 너무 좋아. 좋고, 인생책이야. 네, B는 표지가 예술인데 내 취향은 내용이 아니다. 네. 핫핑크 궁서체 A. 오. 전원이네. B이신 분.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핫핑크 궁서체가 핫핑크 궁서체로 나갑니다. 그럼 스고님들 듣고 계실까? 나름 좀 핫한가? 좀 힙한가? 근데 머리 아닌가? 떠올리니까 약간 예쁜 것도 떠오르긴 해. 핫핑크 예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확실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요. 멤버분들한테. 스고님들이 핫핑크의 궁서체 쓰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내실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네. 핫핑크의 궁서체요. 다음 작가님 누구셨다? 다음 작가는 정시우 작가님. 지금 일하다가 가셨는데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끼리 공개하자면 블랙이다. 되게 약간 멋있는 게 나왔다. 핫핑크 한 방울. 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블랙이다. 딱 그 다음 해주세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희붕님과 12시간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절대 말 걸면 안 돼. 버스 타러 전력 질주하는 희북과 딱 1분 대화하기. A. 비행기 옆 12시간 말 걸면 안 돼. B는 전력 질주 희북 1분. 근데 그 12시가 네? 필담. 말만 안 걸면 돼. 근데 그 내용은 없으니까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 비행기 제 옆자리에 앉으시겠다고요? B이신 분. 오. 나는 1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하실까? 난 일단 달리지 않는데. 근데 제가 비행기에 나는 아는 사람 있죠. 이를테면 이제 희붕님도 독자분들 멤버님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아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비행기에서 일방적으로 아는 사람 옆에 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불편해. 근데 말은 못 걸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도 말을 안 걸 텐데. 우리는 더 알아갈 게 많아.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유명한 분이 두 분이 같이 앉았는데 그 파리까지 같이 갔어요. 길다. 근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주환님은 그분들이 주환님이 그분을 아신다는 거를 연예인 분. 네, 그쵸. 유명하신 분들인데 나도 궁금하다. 궁금. 정우성, 이정재 그건 배우였어요. 나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살 때니까 짐이 많아서 짐 추가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벤트 중이라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하면
짐 추가하는 것보다 아. 한 조금만 더 내시면 된다라고 하셔서 처음이자 마지막 비즈니스를 탔는데 어떡해. 그래서 라면 달라고도 못하고 저는 뭔가 모든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어땠어요? 내가 화장실을 가도 이쪽으로 나가면 이분들 보려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되게 다른 결의 자의식 과잉이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책을 꺼내도 이북님한테 뭔가 이런 느낌일 수 있고 내가 뭐 영화를 보려고 해도 내가 뭐 보는지 알 것 같고 이런 근데 나는 이걸 상상했을 때 저도 A거든요. 왜냐면 희붕님이 알아보고 말은 못해도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걸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치 12시간 가만히 있진 네. 않겠지. 그리고 필담 그 저도 손으로 쓰는 거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재밌어 할 것 같아서. 네. 아주 재밌어하죠. 그걸 가지고 뭘 만들겠지 또. 그치. 그럼 진이 나오겠죠. 진이 이제. 나오지. 비행기에서 몇 시간 이런 거 나오죠. 네. 이렇게 키링을 흔들면서 이렇게 거북목 멤버인 맞아, 걸 맞아. 표시를 한 다음에 근데 정작 지하철에서 제가 언젠가 사업일기 읽는 분도 보고 에디토리얼 싱킹 읽는 분도 봤는데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에디토리얼 싱킹 보시는 분은 쫓아갔는데 못 아는 척을 못 했고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했고 사업일기는 숨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갑자기. 숨은 거는 괜찮은데 쫓아간 거 좀 무섭다. 좀 무섭긴 해 그거. 손에 스티커 쥐고. 네. 오 그렇구나.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거북목 편지에 대한 거예요. 다시 네. 거북목 편지 매일 한 줄씩 오기 1년에 2번 오는데 A4 50장 분량으로 오기. 왜 내 생각은 안 물어봐요? 일단 조용히 하시고 매일 한 줄이 A고요. B는 6개월에 한 번인데 A4 50장. A4 50장이면 책 50장이면 보통 짧은 에세이들 한 편 있잖아요. 한 편? 한 권이 아니라 한 편이 원고지 10매에서 15매이고 그것은 A4 한 장 반. 그렇다면 그 어떻게 되지? 50매면 5편 정도 되겠네요. 많이 안 돼 생각보다. 오케이. 중편 정도 될까? A4 50 50장인데 5장이 아니고 A4 거의- 50장이면 500매니까 책 한 권이다. 네. 그렇죠. 매일 한 줄 하실 분. 오. 그러면 희붕님이 너무 편하잖아요. 아니 잠시만 매일 해야 있어봐. 됐잖아. 매일. 지금 손 안 드신 분 계시다고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책 한 권. 에세이. 저기 세라님이랑 세라님도? 에이프릴님. 저까지 4분. 저도 사실 5명. 진짜? 네. 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사업일기 형식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그러네요. 사업일기가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비슷한. 사업일기. 네. 그러면 그냥 매일 보내고 6개월에 한 번씩 엮어주시면 되겠다. 두 개 다. 방법이다. 어차피 엮으실 거예요. 진짜 꾸준히 하는 거 못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것도 못 하고 근데 거북면지는 어떻게 100번 넘게 써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꾸준히 못 한다는 얘기를 이젠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거북목 편지가 104번째였나? 오늘 5번째였나? 네 헷갈리네요. 4번째인가 5번째였고 그리고 사업일기도 이제 이번에 도서전에 3권 공개되지 않아요? 네, 내일 아침에 네. 옵니다. 인생 재본소에서 바로. 네. 따끈따끈한 신간을 내일 네, 저도 아직 구매하실 못 수 봤어요. 있고. 네. 그러니까 오늘 공개 방송을 오셨는데 굳이 또 오셔야 돼. 죄송해요. 사업일기 3권을 사시려면. 네. 네. 선물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도 나와요. 네, 네. 나오죠. 네.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다 보여드렸죠. 네. 이 네. 판이 깔린 그 스토리가 이제 나오죠. 네. 제가 등장하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제 기억을 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걸 쓰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다 고증을 해요. 보내드리고 실립니다. 이렇게 하죠. 좋은 것만 실릴 때는 안 물어볼 때도 있는데 약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더 정확히 여쭤보고. 조금 디테일하게 볼 걸 그랬나?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 밸런스 게임 여기 세계관은 여기까지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책에 관한 밸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할지 너무 궁금한데. 터틀넥 프레스에 대한 건 사실 좀 이렇게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네. 책에 대한 건 그쵸, 이거. 궁금하다. 네, 궁금해. 이건 근데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좀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문장 과감하게 형광펜 긋고 메모하며 읽기. 그것 대 책은 무조건 깨끗해야 함. 손상 없이 읽고 필사 노트에 따로 적기. 자, 형광펜 긋기. 오. 거의 반 조금 반반으로 갈리겠는데요? 무조건 깨끗. 구매를 하셨는데도요? 도서관 아닌데도? 너무 진짜 신기하잖아. 그럼 줄도 안 치세요? 연필도? 나는 형광펜은 쓰진 않거든요. 연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너무 궁금한 그러니까 거를 지금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럼 깨끗하게 하신 거를 이게 재판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고개 돌리시는 거 봤어요? 너무 또 어떻게 아닌가? 저런? 너무 혹시나 너무 듣고 너무 싶다. 궁금했어요. 지금 확실히 실타래님 기억나는데 제 판매를 위한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저를 위해서인데 저는 이제 원하는 문장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붙여놓고 나중에 거기 다시 보거나 필사하거나 뭔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을 하시는 느낌이네요. 네. 네, 그렇구나. 제가 두유리님은 본인이 책도 쓰시고 만드시고 하시거든요. 내 1인 책도 안 해요? 네네, 저는 사실 저도 재판매를 위한 건 아니고 사실 필사로 따로 옮겨 적지도 않지만 저는 귀퉁이 접는 편이기는 해서. 접는다. 또 접는 접는 쪽 있지. 테크닉이 있죠. 또. 맞아. 네. 조금 접어요. 확 접어요. 이것도 그게 다르더라고. 예전에는 좀 균일하게 접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페이지에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가마 감독이 좀 크면 크게 접고. 네. 아이고 재밌다. 우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이게 좀 확 왔다 이러면은 좀 많이 접고 그리고 반 나눠서 위쪽에 마음에 들면은 위로 접고 긋는 거 없을 때 밑이 마음에 들면 밑쪽으로 접고. 그리고 저는 밑줄 많이 긋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책구를 밑줄. 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주실 분. 밑줄 긋는 분. 밑줄 긋는. 윤다님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네. 뭘로 그으세요? 손에 잡히는 걸로 잡히는 대로. 긋는데 다시 봐야 되니까 거기를 해놔야지 다시 보기가 편해가지고 합니다. 다른 뜻은 별로 없어요. 혹시 문구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지금 네. 질문 끝나기 전에 답답하셨어. 죄송해요, 내가 너무 느껴져서. 저 뒷줄에 줄 긋는다고 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냥 네. 내 펜 쓰고 싶은 거잖아. 그냥 책은 거둘 뿐. 스티커도 쓰고 싶고 그쵸. 펜도 쓰고 네. 싶고. 맞아. 네, 그런 맞아요. 마음 때문일 수 있다. 이번 도서전에 굿즈 파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구 굿즈. 그 목공연필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게 된 게 대전의 버찌책방 사장님 덕분에 그 목공연필 쓰게 되는데 왜 목공인지 혹시 아세요? 저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목공연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목공연필은 동그랗지 않고 연필이 납작해요. 그래서 안 굴러요. 그래서 이 작업 현장에서 없어지지 않게 약간 기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목공연필이구나. 네, 근데 책 읽을 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편해. 책도 굴러다니고 덮으면 이렇게 또르륵 되잖아요. 근데 걔는 정말 책갈피처럼 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걔가 그 친구가 연필깎이로 깎을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칼로 깎아야 되는데 되게 부드럽게 깎이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깎았거든요. 조금 짧아지게. 그럼 터틀넥 프레스 로고가 있는. 네, 그게 깎으면 근데 점점 로고가 사라져. 그렇겠죠? 재밌지 않아요? 저는 없어진다 이러면서 잘랐는데 그 색깔 두 개죠. 네, 파랑색, 노란색인데 노란색. 그 밑줄 긋기에 좋아서 작년에 사신 분이 DM을 몇 번 보내셨는데
여기 계신 분 아니겠지? 보내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밖에 안 산 걸 너무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 보내주셔서 원래 이번에 굿즈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했는데 그 목공연필을 다시 만들었어요. 궁금하다. 그거 깎아야 돼. 네. 네, 도서전 오시면 네, 구매하실 네. 수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 밸런스. 네. 다음은요. 음. 이것도 궁금하다. 책 띠지를 버린다. 반대로 같이 곱게 보관한다. 자, 버리시는 분 생각보다 많다. 그럼 바로 버려요. 갖고 있다가 책갈피. 그러면 고이 간직한다. 분은 책 속에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모아놓으시나요? 책 속에 책갈피처럼. 저도 이렇게 약간 책갈피처럼 접어가지고 딱 끼워서 넣어두고. 또 오, 책 표지에 붙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원래 띠지가 약간 광고를 위한 페이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지를 온전히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막 홍보 문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도로도 쓰기도 하는데 저희 스튜디오 고민님들은 아예 하나의 완성물로 보고 만드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띠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띠지를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으니 문구를 넣어라. 반대로.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문구를 넣어서 보내시고. 왜요? 아니 우리가 라디오라는 거 제가 지금 딱 다시 자각해서 몇 명이었는지 말씀을 해드려 우리끼리 와 이러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맞다. 와. 지금 잠깐 와. 사과 한번 하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전적으로 지금 저희는 몇 명과 함께 하고 있죠? 지금 13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못 가서 아쉬워하는 문자를 제가 오늘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더 도란도란하게 네. 모이게 됐습니다. 네. 네. 이래서 3명이 있어야 되나 봐요.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막 추측하시는 거. 그치. 뭐가 일어나고 있는 어떡하지? 거야. 네. 그래서 지금 13분과 함께 네.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밸런스 띠지 게임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밸런스 게임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넘어가죠. 네. 이게 저는 제일 어려웠거든요. 내 인생 최고의 책 한 권만 평생 반복해서 읽기. 그리고 매일 새로운 명작을 읽지만 되게 심각하신데요. 다음 날이면 내용을 전부 까먹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명작을 읽고 그 감동은 다 느껴요. 근데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걸 답을 결국 아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젠 해야 돼요. 손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전 너무 쉬운데. 전 됐어요. 나도 됐어. 네. 자, 그러면 최고의 책 한 권만 읽는다. 잠깐 지금 다들 못 보시니까 1명, 2명, 네. 3명, 4명, 5명, 6명. 네. 6분. 그러면 새로운 명작을 읽지만 다음 날 까먹는다는 다 나머지. 왜요? 왜요? 아니 그러면 그 네. 한 권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빼고 그걸 빼면 어떡해. 수월한 농담도 빼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진 않는데 저는 매일 한 권을 과연 다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좀 느리게 이렇게 좀 소화하는 편이라 똑같은 책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을 반복해서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한 권만 읽겠다고 손든 분. 림님님 사업일기 빼고 어떤 책이죠? 저는 법정 스님의 지금 긴장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약간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되게 힘없는 날에 늘 꺼내보는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고 싶었는데 에이프릴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특정하게 생각나는 책은 없는데 잊어버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한 권을 읽고 그걸 잊어버릴까 봐 저는 책에 줄을 열심히 긋는 거거든요. 표시하고 형광펜으로 긋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진 않아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네. 속어법처럼.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 저 잊어버린 게 되게 두렵더라고. 잊어버린다라는. 근데 저는 보통 그냥 읽으면 진짜 그래서 그건 그래. 보통 좋은 책은 2번, 3번 읽어야 저는 기억이 되고 남는 편이라. 맞아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약간 어차피 한 번 읽으면 저는 까먹어요. 읽는 게 약간 디폴트라. 네. 근데 본인이 쓴 책은 잊어버리지 않나요? 내가 쓴 문장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 번씩 북토크 때 깜짝깜짝. 내가 쓴 문장 맞나? 네, 초보 작가의 너무 맹랑한 발언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니, 그것도 편집- 궁금해요. 네. 그 책이 나오고 몇 번 읽어보셨어요? 나오고. 책이 나온 다음에요? 저는 그 북토크 행사 있을 때 한번 다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전에. 네. 준비잖아 그건. 그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고 나서는 좀 보기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치.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전 안 봐요. 또 여기 또 책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 이제 책을 한 거 만들 때 최소 그 책을 한 8, 9번을 읽게 되거든요. 최소 그 정도 읽는데 잊어버려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다음 책을 또 만드는 걸 수 있지만 놀랍게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작 매일 보고 잊어버리고 약간 패턴이시네. 비슷해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매일 명작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 궁금해요. 저는 분명히 좋아하는 거 한 권이 그치. 있으실 텐데 그걸 써니태님. 잊어버리면 저는 그냥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잊어버리더라도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것을 읽어서 감동이 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그쵸. 선택했어요. 맞아. 뒤가 또 그 매력이 있어요. 그쵸. 바꿀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시고. 네.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자꾸 까먹어.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또 궁금하네요. 평생 무겁고 자리 차지해도 종이책만 읽기. 평생 가볍고 편리하지만 실물은 없는 전자책만 읽기. 평생입니다, 한숨이. 여러분. 네. 오늘 선택하시면 이걸로 쭉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종이책만. 평생 종이책. 100%인데요? 와. 와, 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질문으로 너무 좋았잖아.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책이 부동산이라 점점 증식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종이책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북 잘 안 보게 돼요. 네, 시도는 했는데 맞아요. 저도 리더기 있고 다 있는데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분해 보게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실용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데서도 막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읽고 싶은 책은 거의 종이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종이책이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희북님 이북만 출판하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진짜. 저 아시잖아요. 다 종이 잘라서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집 밑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손발을 묶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못해요. 되게 보이님이 하는 일에 되게 정체성이 확 바뀌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터틀넥 프레스에도 전자책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책 읽고 싶어 하셔서 이제 요청 받고 많이 만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 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는 진짜 그 이북이 약간 정말 너무 은혜로운.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구해서 종이책으로 읽잖아요. 맞아요. 네, 네. 보내달라고 해서. 네. 저는 이제 그 여행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좀 했었잖아요. 해외에 지내는 동안. 네. 그러면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여행사 다들 뭐 투어 들어보셨겠지만 여행사를 예약하면서 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성향은 어떨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시간 맞추고 뭐 리뷰 보고. 근데 저희 손님들은 책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진짜요? 뭐 이거 김현수 작가 신작인데 읽고 싶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와 대박. 그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어땠던 또 거지? 처음에는 무거워서 버리나 아 왔다가 다 읽고. 아 그런 경우 있지. 비행기에서 읽었고 그치. 짐인데 버리긴 맞아. 좀 그렇고 기념품 더 넣어야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 한글 책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일이 진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올리는 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치. 그럼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와. 그리고 그 받은 책들이 결이 맞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그랬고 돌아올 때는 그 책들을 다 모아서 그 말라가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국어학과에 다 보내드리고 왔죠. 와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러게. 그 투어 가이드가 받았던 책 선물에 대한. 네, 팁은 안 주셔. 책은 팁보다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책 선물한 것도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뭐 고추장 튜브 뭐 이런 건 많이 주세요. 뭐 라면, 컵라면 이런 건 진짜 많이 주시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되게 좋거든요. 그쵸, 너무 그쵸. 반가운 네, 거니까. 근데 아무튼 무슨 질문이었는데 여기까지. 종이책. 만장일치. 근데 그 터틀넥 프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 터틀넥 프레스 책 보면은 되게 그 종이책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뭐 굿즈나 이런 것도 직접 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대표의 취향이 너무 반영된다. 아니, 이번 도서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일인 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해버려서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를 거슬러 가다가 네. 지난번 만났을 때는 이게 다 우리가 방송에서 서곡도에서 만나자고 말해버리는 것 때문에 수습하면서 약속 지키다 이렇게 되었다 했는데 더 거슬러 가니까 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집에서 그때도 뭔가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올라간다고? 계속 뭘 만들고 뭐 종이 접기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구나까지 갔다가 그렇죠. 다시 왔어요. 그냥 네. 본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냥 나구나. 그게 반영이 되는구나 했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도서전이 끝난 이후에 듣게 되시는 그렇구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오는군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조금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 수척해지는 모습. 지금 말 걸면 울 것 같은. 이번에 안 울었어 아직. 한번 울어야 끝난다 이랬는데 내일 아침에 내일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 지금 그 전시장에 타임랩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울 거면 카메라 보고 울어라. 저는 모든 컨텐츠 팀에 소위 그 방송국 놈들이라고 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에는 주한님이세요. 근데 그렇잖아. 그게 뭐요? 중요하지. 그거 하나 찍으려고 하루 종일 찍고 있는 건데. 언제 우나? 네. 과연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진짜 큰일 났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이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해봤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 방송하면 진짜 꼭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네.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저 아까 전에 제가 러닝 타임을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채울 수 있을까? 뒤에서 하셨는데 제가 속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바쁘시면 중간에 일어나셔서 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일어나 주시고 제가 이걸 꼭 같이 해보고 싶어서 또 고개 숙이고 거북목으로 있으셨죠? 오래오래 즐겁게 책을 읽으려면 목 건강이 중요합니다. 거북목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볼까요?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제자리로. 이번엔 위로 고개를 들었다가 이제는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습니다. 책 읽을 때도 거북목 라디오를 들을 때도 틈틈이 거북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우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제일 귀여운 40대.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녹음을 하고 사실 편집을 주아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들어가고 이걸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이 음원이 들어갔던 날 저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다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약간 다들 다르게 하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럴 때 전 이렇게 돌렸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귀가 방식이. 어깨에 붙게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어깨 쪽으로 돌리시는 분도 있고. 이거 다르게 하는데 네.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주변에 팟캐스트 저도 팟캐스트 좋아하고 팟캐스트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중간에 이거 집어넣은 거 너무 천재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네, 거북목 라디오고 스트레칭 맞아. 연결성이 있으니까 비욘세님이 되게 감탄하셨잖아요.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저희 방송 진짜 꾸준히 듣고 계셔주고, 진짜요? 네. 그래서 피드백도 주시고, 네, 그래요. 네. 와, 네. 다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근데 매번 편집하고 들으면서 얘기할 걸 했던 게 있어서 한번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될까요? 네. 그 저희가 왜 방송에서 몇 번 저희 인트로 음악 만들어주신 다미안님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제 비욘세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님이 종종 출연을 하셔가지고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방송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다미안님이 하시는 팟캐스트도 있고 비욘세님이 하는 팟캐스트도 있고요. 그런데 다미안님은 스페인 책방 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벌써 몇 년째 거기도 되게 지독하신 분이어서 비욘세와 스페인 책방 라디오는 단 한 주도 쉰 적 없이 거의 4년 5년 이렇게 매주 맞아요. 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대단하시다. 네. 와. 그래서 막 소재가 없으면 스페인 책방 라디오에서는 이제 저도 가끔 불러주시고 네, 저도 불려가고 네. 저희끼리 녹음 광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가서 녹음 출연해주고 또 와서 출연해주고 하는 게 또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돕는 거니까 응원하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스페인 책방 라디오나 비욘세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진짜. 그리고 저희가 또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할 날도 오겠죠? 잡혀 있어요 지금. 뭐가 잡혀 있나요? 공개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 뭐 두 분은 아는 게 있으세요? 아니 잡혀 있는 게 뭐 시간 장소가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 시간 장소 잡혀 있지. 우리 다음 녹음 기억나? 이래서 세 명이 같이 해요, 여러분. 아니, 어디 가는 저는 뭐 공주나 어디 저희가 동해나 가는 줄 알았어요. 가진 않고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분과 함께 방송을 하기로 했죠. 네, 바로 아신다. 네, 그 터틀넥에서 신간 나온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정지선이 우리가 줄여서 정지선이라고 부르는 장은교 작가님께서 지금 뉴욕 살고 계시죠? 버지니아. 그래서 저희가 이원 생중계로 가능하대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죠. 장은교 작가님이 목소리와 이 톤이 정말 좋아요. 완전 그 심야 방송 진짜 이제 본인 재질. 작가님은 근데 본인 목소리가 너무 졸리다 그러시는데 너무 기대된다.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좋으셔 목소리가. 맞아요, 진짜. 아니 팟캐스트 하시라고 몇 번 저는 얘기 드렸던 적도 있고 아마 장은교 작가님이 한국에 계속 계셨으면 저희가 뭘 하긴 했을 것 같긴 해요.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팟캐스트 하자. 장은교 작가님이 안 계셔서 우리랑 한 거다. 그렇잖아. 근데 강원님 미안. 그랬어도 녹음은 내가 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편집은 그랬어도 제가 했을 것 같고. 장은교 작가님 언제 오신다고요? 빨리 입지를 남았어.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나가잖아요.
아니 강원님이 많이 다른데 나가실 때 저희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유닛 활동하러 간다고. 그렇죠. 맞아요. 아 나의 본질은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네, 이제 네. 다음엔 이제 장은규 작가님과 함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 목소리가 궁금하시면 이런 방송에 출연하신 있죠. 있죠. 네, 네. 한번 유튜브도 찾아봐야겠다. 있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시계 지금 한 봤어. 시간이 됐는데 네. 제가 오늘 저희 방송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거북목 멤버들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편지를 몇 개 못 읽고 끝나버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신 편지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또 그 종이책과 손편지를 좋아하는 터틀넥 프레스의 또 이 감성에 맞게 또 왠지 편지를 이렇게 열어서 또 읽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묘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 강원님이 가지고 네. 있는 돈봉투. 아이 정말 이거 나갈 때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금일봉. 두툼하게 기분 좋으시라고. 네. 아 네. 아니 아까 거마비라고 하죠. 거마비. 거마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말? 한수일 작가님한테 제가 그 작가님 거마비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말 타고 안 가는데요라고 됐어요 이러시는데 아니 아까 편지를 열어본다 그래서 뭘 열어보는 거지? 그런데 진짜 편지였네. 저는 아까 밑에서 그 전시장에서 이 그 아크릴 박스를 이거 하나만 써도 돼요 하시는데 뭘 하려고 이거 뭐 추첨하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멤버분들 편지 읽으면 안 될까요? 진짜 이거 여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그 공개 방송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따로 이제 사전 설문 폼을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정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엉금엉금 느리게나마 성장했다고 느낀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냈어요. 저희가 딱 한 질문만 보냈는데 사실 이걸 보낸 거는 제가 골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터틀넥 프레스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엉금엉금 성장이 정말 이 터틀넥 프레스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또 사업일기를 복습해서 왔는데 거기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꾸준히 자라는 어른. 네. 맞아. 꾸자어라고 불렀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결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되게 기꺼이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 답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하나씩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희붕님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먼저 읽고 닉네임은 나중에 얘기하기. 방송쟁이. 진짜.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평생 안 될 것 같던 동작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이걸 쓰신 분이 지금 발을 몹시 흔들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요가도 인생도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는 내 인생에 무엇인가도 늘어가고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내보고 있습니다. 라고 갑자기 사연을 읽자 발을 몹시 흔드셨던 윤다님. 네, 윤다님이 보내주신 네. 편지입니다. 네. 살아내보고 있다라고 하신 게 인상적이네요. 희붕님도 요가 좀 하시나요? 아니요. 20대 때는 되게 좋아해서 새벽 요가를 오래 했었는데 이제는 요가를 못하는 코어 없는 중년이 되어 네. 하지만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몸에 관련돼서 답장 보내주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주아님. 제가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내용 외운 다 거야? 외우고 있어. 근데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뭘 뽑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네, 읽어볼게요. 저는 엉금엉금 느리지만 조금씩 운동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속도 6이나 7을 놓고 30분 러닝머신을 타면서 울던 제가 6월에는 40분을 뛰면서 6에서 13까지 인터벌 러닝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
1월의 저를 생각하면 운동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새벽에도 홈트, 점심에도 러닝머신, 저녁에는 요가를 자유의지로 하고 있어요. 평생 운동과 근육이랑은 무관한 책사랑 거북목일 줄만 알았는데요. 운동인이 되어 거북목도 쭉 펴지고 벽돌책 2-3권을 아령 대신 거뜬하게 들어요. 이런 방법이 아령살까 했는데 운동인이 되어 체력이 좋아져서 책 읽는 집중력도 더 좋아졌어요. 진정한 운동인 같은 몸은 아직 아니지만 제 속도대로 잘 자라는 새싹 운동인이 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메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운동인은 아닌데 진정한 독서인이긴 하다. 이 체력을 키워서 집중력을 올리는. 근데 좀 딴 얘기인데 아령도 되게 요새 안 쓰는 말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이 덤벨. 지켜 마메리님 지켜줘.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에 아령 들고. 네, 이렇게 운동 또 윤다님이어서 여기는 러닝이네요. 요가도 근데 하시고. 단어들이 왜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요. 네. 바뀌네요. 요즘 헬스장이란 말도 잘 안 하고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러잖아요. 짐 그러고. 짐. 짐이란 말 쓰는 게 약간 그래서 저는 운동장 간다 그랬더니 정말 운동장 가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짐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갑자기 김현철 선생님 사태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대 안의 블루로 설명하던 방송 하나하나마다 약간 이제 고증하는 느낌으로. 네. 주한님이 골라준 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장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작았던 저는 성장이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장의 속도겠지요. 느리게 천천히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님께 안내 문자를 받고 설레어서 바로 체크인하러 들어갔다가 조금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성장한 것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만 보는 개인의 리뷰 원고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시죠? 개인의 것 아세요? 개인의 것? 이 밈 모르세요? 네. 냉부 안 보시는구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의 리뷰. 아무튼 이걸 다 쓰면 왜 냉부 나만 봐요? 거기 정지선이 셰프님 나오는 거 하나요? 이건 이제 박은영 셰프가 하는 건데, 네. 아무튼 이걸 다 쓰면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는 체크인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미완인 상태로 그러나 반드시 완성시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체크인을 먼저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음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제가 삶에서 엉금엉금 느리게나마 성장했다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스스로를 용인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단점과 부족한 점은 큰 것처럼 내지는 치명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감쌀 수식어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꾸밀 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나만 남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버둥거렸지만 그건 그냥 나를 손상시키는 일이었구나. 망가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살아있더라고요. 저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완전히 깨지지 않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못쓰게 파손된 것은 아니구나. 생 그 자체로 무척이나 귀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를 용인하는 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생각이 느린 스스로를 특히 용기 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느려도 엉금엉금 살아갈 거라고 다독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저를 담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더딘 성장은 언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미쳤나 봐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그렇지 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이야기하고 머리가 아플 때도 다른 사람을 칭할 때와 달리 저에게 대가리 아파 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머리라고 제대로 불러주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직 해내지 못한 것을 파기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리고 부족한 스스로를 용인하고 계속하자고 생각합니다. 서툴더라도 괜찮다고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연을 보낸 후에 저는 또 미완인 글로 돌아갈 겁니다. 잠이 오기까지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겠지요. 삶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어설픈 미완의 삶을 엉금엉금 꼬매고 엮어 나갈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진짜 너무 잘 써주셨죠. 예. 근데 저희가 담님의 편지를 몇 번 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장문에 정말 쓰는 사람이 약간 그려지는 그런 문장들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편지를 보내주실까 사실 좀 기대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꾸준히 자라는 어른이라는 그 풍경이 너무 잘 어울리는 약간 이야기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살아낸다고 하는 표현이 겹쳤다, 그죠? 윤다님하고도 겹쳤고. 살아낸다. 흰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대가리. 근데 그 단어 바꾸는 건 저도 되게 열심히 하는 일 중 하나인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업일기에도 썼던 것 같은데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브랜드에서도 언어를 계속 바꿔보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왜 뭐 선정되었다. 저는 이런 말이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촉되었다라거나 모시게 되었다,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들 작은 거 하나가 쌓이면 그 사람이자 브랜드의 태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하는데 은유 작가님 책에서 어떤 문장을 읽고 시작된 거긴 해요. 갑자기 문장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밑에 있거든요. 1층에. 내가 또 언어가 규정한다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언어를 발명한다. 맞아. 내 언어를 발명한다. 이제 거북목 편지 읽으면 되게 음성 지원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약간 흰님 그러니까 아마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음성도 익숙해지시면서 그 흰님의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서가. 그래서 단어를 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마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꼭 그 사전 찾아보잖아요. 아, 네. 정말 모든 단어에 사전을 찾아본 저희 코너를 하나 만들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전에 그러니까 원래 편집자는 많이 찾긴 하는데 사전에 개인적 효용을 처음 느꼈던 건 굉장히 무언가 불안하고 질투가 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찾아봤고 근데 그게 되게 명쾌했어. 그냥 사전적 의미가. 그럼 질투와 시기는 뭐가 다르지? 뭐 이러면서 찾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때였었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너무 힘들 때 일에 대해서 찾아본 거야. 일. 보통 우리는 다 아는 단어 안 찾아보는데 맞아요. 일을 찾았더니 내 시간과 뭐와 뭐를 하고 바꾸는 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든 거구나라든가 이제 그런 정리되는 것들이 좋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 저 담님 그 편지 안에 그 언어에 관한 얘기 너무 공감이 된 게 사실 언어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기억이랑 경험이 그 언어에 붙어 있어서 저렇게 사전을 봐서 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다르게 내려보고 다른 단어를 찾아서 사실 이거였지. 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일기에서도 그 흰님이 이제 브랜드를 생각을 할 때 멤버들과의 유대인가 연대인가를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언어가 가진 그 방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언어를 골라서 쓰셨을 그 풍경이 생각이 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 저는 그동안 녹음할 때는 저희가 이제 사연의 전체를 세 개를 나눠서 그러니까 전체 같은 원고를 들고 보잖아요. 같은 편지를 보고 그러면 주한님 하나 읽어주세요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편지들을 고르거든요. 보통 좀 짧고 그리고 뭐 한마디 덧붙일 만한 이야기가 있는 내지는 공감이 확 가는 것들을 고르는데 안 읽고 연 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장짜리를 제가 읽고 역대 최고 길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냐면 그냥 또 혼자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 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 편지가 있을 것이고 내 편지를 뭐 강원님 읽었으면 좋겠다, 주한님 읽었으면 좋겠다
희북님 읽었으면 좋겠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초조해졌어요. 아, 왜 잘 읽었는데 왜 잘 읽었는데? 아니, 잘 읽은 건 맞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주아님이 하나 뽑아서 저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안 뽑고 그럼. 으아, 이렇게 해야지. 오신 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해서 읽어야지. 네, 읽어볼게요. 저는 오래도록 선땡님을 선호하는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선땡 팬이 저의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본부장님도 선땡님 기사가 나오면 스샷 찍어서 보내주고, 회사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지인들도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줍니다. 아, 축하를 저에게요? 저는 팬일 뿐인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그 축하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터틀넥프레스 희북 대표님도 제게 선땡 배우의 회화역에 걸린 광고 사진을 대표님 남편분이 찍어주셨다면서 DM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땡님 보시면 저 생각 나신다고요. 헤헤. 그런데 사실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덕질하는 마음을 마케팅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원래 저는 참 시야가 좁고 좋아하는 것만 보려는 고집스러운 취향의 사람인데 이렇게 팬의 이름으로 저는 저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국제영화제 대외협력 임원도 만나고 영화사 직원도 만나고 연극 제작사 대표님도 만나고 영화 굿즈와 연극 굿즈를 만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 덕질하는 팬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분은 선생님이고 어느 분은 부산에서 카페를 하시고 어느 분은 소방관이시고 참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나의 덕질 목표는 내가 최애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나의 최애가 아주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순간에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미주로 쭉쭉 뻗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오래오래 좋아하는 연기를 행복하게 쭉쭉 해나가는 것을 팬의 모습으로 팬의 자리에서 오래 지켜보는 게 저의 덕질의 목표입니다. 사실 저는 최애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손에 직접 쥐어드린 꽃다발에 작은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회하고 있는 순간이긴 합니다만 그날 저의 최애님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인지한 것 같고 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하하. 그냥 저만의 행복한 덕질입니다. 오래오래 이 덕질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림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와, 선땡님 홍보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네. 홍보 효과가 좋은 게요. 저 이제 림림님 통해서 선땡님을 이제 피드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새로운 선땡님 직접 밝히시죠. 김선호 배우님. 네. 네. 그래서 보면 아 드라마 시작하셨구나, 뭐 예능 하시는구나. 그래서 봐요. 맞아, 생각나죠. 그때 그 통역사 그거 이 사람 통역 되나요? 앞에서 림림님이 또박또박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다 봤어요. 네. 다 보고 이번에 봉주로빵집도 뭐 계속 올라오는 거야. 봉주로빵집에서 빵집 왜 에코백을 계속 올리시지? 그랬는데 지금도 달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예능 제목이었고 심지어 그 쿠팡 들어가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까지 알게 되고 이제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제일 빵 터졌거든요. 희북님도 아니고 희북님 남편이 해화역을 걷다가 전광판을 보고 네. 놀랍게도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해화역에 가셨나 보군요. 와 대박. 야 최고다. 와 진짜 찐팬이시다. 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나만의 그 덕질 대상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예.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덕질을 하고 그 뒤로 그 독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고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온 게 너무 지금 한인데 저는 SES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덤벨에 이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때는 뭐 AI 이런 거 없을 때라 나모웹 에디터라는 소아님 빵 터지셨다.
그때 이렇게 한 땀 한 땀 코드를 직접 해서 중학교 때 막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랬던 덕질을 했던 그 시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전념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전념이 돼 있고 내가 막 그 사람을 덕질 안 해도 뭐 찾아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희붕님. 그래서 진짜 이 덕질은 진짜 덕질이 미래다. 진짜. 희붕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마지막이 너무 더 옛날로 가는데 농구 선수 이상민. 네, 마지막이었어요. 농구장 많이 다녔어요. 지금 농구 대잔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숫자 11을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그게 이상민 선수 백넘버였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저희 남편이 덕질 중인데 옆에서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맞다. 이제 얼마 전에도 부산 네. 콘서트에 다녀오셨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남편이 아미예요. 네, 아미여서 네, 얼마 전 부산 갔다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근데 그걸 볼 때 좀 부러워요. 맞아. 저렇게 좋아하는 대상을 보는 걸로도 기뻐하고 생활이 다르고. 근데 멤버분들 온 편지 보면 그 덕질의 마음으로 터틀넥 프레스 좋아해 주시는 분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진짜 응원이 느껴져요. 네. 어쩌지? 어떡하지? 이런 느낌도 있는데 네, 이 덕질을 당하는 느낌 어떤가요? 그 지난주 방송 들으셨어요? 블랙핑크 제니가 이런 기분이려나?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국도 작년에 특히 뭐 너무 정신없이 많이 만났잖아요, 멤버들을. 이상할 때가 있어. 와, 난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고, 좋아해 주신다고. 그게 지금도 사실은 잘 안 믿겨요. 신기한 것 같아. 내일부터 사흘 동안. 왜냐면 오늘 설치도 거북목 멤버분들 중에 저는 이제 초능력이라 부르는데 초능력자분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좀 밑줄 잘 긋는 분들, 뭐 또 핸드메이드 잘하시는 분, 뭐 이렇게 뭐랄까 파트를 나눠서 맞아. 부탁을 드렸는데 하루 종일 정말 땀에 절어서 시원한데도 진짜. 땀에 절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흰님 준비했죠. 말투로 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월차까지 내고 오셨다요, 그죠? 그랬다요.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한 3시간 일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크루 전체가 한 20명 지금 도서전 같이 하는 그죠? 그 정도 되죠. 네. 20명이면 민음사? 민음사랑 어디쯤 사이 되죠? 글쎄 어디쯤일까? 그리고 오늘 공방 오신 줄 아시는데 13분 오늘 끝나고 포장하셔야 되는데. 포장하셔야 되는데 다 괜찮으시죠 시간? 청소기 돌리실 분. 청소기 돌리고 한 분 가셨어요. 네. 가셨구나. 네, 농담이고 네. 저희가 농담이라고? 농담 아닌가요? 무슨 소리지? 그치 멤버의 어떤 체험 어떤 그런 느낌으로다가 체험 콘텐츠죠. 해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편지가 많이 남아서 좀 최대한 많이 읽고 싶어요. 네. 희붕님도 하나 골라주시고 하나 골라서 읽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표. 가족이 떨어져 자립한 지 어언 10년. 거처를 옮기고 나라를 옮기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잡고 놓기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고요한 밤 어둠이 내릴 때 창문을 열면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좋아하고요. 번잡한 화려한 도시 생활보다는 물과 나무가 있는 고즈넉한 곳에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2번 이상 하게 만드는 사람을 힘들어하고요. 집착은 견딜 수 있지만 허세가 더 싫습니다. 선호와 비선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행동과 말에 여유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것은 혼자서도 충만하게 즐기고 아닌 것은 눈치껏 신속하게 잘 피해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VV.
그리고 첫 번째 공방 축하드립니다. 야. 라고 헤라님 와. 선호가 나와서 반가워가지고 되게 재밌는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나이가 든다는 건 선호와 비선호가 점점 구분이 확실해진다는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알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근데 다들 되게 잘 쓰신다. 그쵸. 진짜 하나하나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한님 거도.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는. 그니까요. 네, 네. 근데 저 편집자잖아요. 같은 문장인도 좀 다른 단어를 쓰시는 게 재미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좀 띄었어요? 번잡한 일단 이게 아까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 개구리 소리를 알아채는 것도 네, 그냥 고요한 밤 어둠이 내릴 때 하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창문을 열면 들리는 개구리 소리. 이런 것도 재밌고 같은 말을 2번 이상 이라든가 네, 집착과 허세를 비교하셨다던가 재밌었습니다. 와, 편집자는 그렇게 읽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도 하나 읽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 한강으로 나가 뛰었거든요.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 닿을 때의 기분이 좋았어요.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도착한다는 게 기뻤거든요. 처음에는 3km밖에 못 뛰었지만 지금은 풀코스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요리님이 보내주신 편지고, 네. 근데 다들 단어가 이렇게 저는 이런 닿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도착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치. 닿는다. 아니 근데 풀코스라고 하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시는 거예요? 안 들어볼 수가 없어. 띄어쓰기 맞춤법이 너무 정확해. 네. 아니 저 아까부터 읽을 때 제가 사심으로 마이크를 건네드렸는데 제가 조깅 아니고 러닝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프 마라톤이 목표인데 풀 마라톤 혹시 다음 대회 예약해 놓으신 거 있나요? 보통 있으시더라고. 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 티켓팅이 워낙 이제 어려워져서 지금 뭐 예약이 되어 있는 건 아직은 없고. 작년엔 어디서 뛰셨어요? 작년에 춘천 마라톤 다녀왔습니다. 마라톤 하면 춘천인데 진짜. 춘마? 네, 춘마. 맞아요, 춘마. 맞아. 와, 그 몇 번 하셨어요? 그 풀 마라톤을? 총 5번 정도 했습니다. 네.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와, 존경합니다. 아유, 뛰고 계시거든요. 네, 요즘 다음에 기회 되면 잠깐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뛰시죠. 저 멀리 가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러닝이 사실 어떤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열심히 하게 된 게 여행 갔을 때 왜 거기서 운동하기는 조금 번잡한데 가서 좀 뛰면은 왠지 로컬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열심히 해서 거기 대회도 한번 참여해보고 하면은 좋은 습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해. 왜 뛰는데 로컬이 되죠? 여기서도 안 뛰는데? 그냥 내 기분이 그래요. 왠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빼고 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남산 앞에 있는 후암동 살거든요. 제가 거기 뛰지는 못하는데 한번 가면 진짜 온 우주가 뛰고 있어요. 진짜 7시, 6시에 가도 정말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트렌드인가? 그리고 아까 두요리 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회 요즘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그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이번 도서전 때 거북목 스트레칭 알려주러 오시는데 저를 살살 이렇게 러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 선생님도 이제 뛰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상 사람이 다 뛰어도 뛰지 않을 겁니다. 욕심나. 진짜. 제가 한 20화 정도 더 했을 때 희붕님의 러닝 스토리를 혹시 마메리님과 저 두요리님 빼고 뛰시는 분? 윤다님도 뛰고 계시고 혜혜님도 그리고 미리미리뽕님도 네. 정말 뛴다고요? 와, 그 남편이 이제 끌고 가서 뛰시는.
그렇구나. 거봐요, 다 뛰잖아요. 안 뛰는 분들 많잖아. 이 정도면 많이 뛰시는 거죠. 뛰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두요리님한테 여쭤봤고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뭐가 늘었냐, 뭐가 성장했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운전이요. 10년 넘게 장롱 면허였는데 작년부터 운전해서 장거리는 좀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완도도 언니랑 나눠서 운전해서 가보고 완도? 올해는 강원도 가봤어요. 운전해서. 우와, 면허 없는 희붕님 어떻게? 우와, 장롱 면허로. 써니태님, 한번 이렇게 또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완도 정말 멀잖아요. 아니 완도는 몇 시간 걸려서 가셨어요? 그 언니랑 같이 나눠서 한 4-5시간 해가지고 1인당 한 2-3시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 시내는 못해요. 오히려 더 쉽죠, 장거리가. 장거리가 네. 더 쉬워요. 그래서 고속도로만 타고 시내는 언니가 다 운전해요. 저 기분 어떠셨어요? 장거리 처음 하셨을 때? 그냥 밟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은근히 속도 내시는 스타일이시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 운전 얘기하니까 정지선이 생각나네. 정지선. 혹시 정지선이 아직 읽으셨나요? 지금 아직 읽는 읽는 중이에요. 중이에요? 그렇구나. 왠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목표. 그죠. 이제 4분 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번엔 누군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조약돌림입니다. 오랫동안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들어왔지만 사연을 보내거나 심지어 공개 방송을 신청한 건 거북목 라디오가 처음이에요. 세 분이 정말 편안하고 재밌게 그리고 친근하게 라디오를 진행해 주셔서 왠지 거기에 스르르 넘어간 것 같지만 나름 큰 용기를 내 평소 안 하던 일을 한 거라 성장이라 부르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오. 사실 신청 후에 정말 가게 되면 어쩌지 하고 살짝 심장이 쫄리기도 했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오길래 아유 천만다행이다 속으로 마음 놓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도착한 강원님의 초대 문자에 조금 철렁했지 뭐예요. 아니 내가 어쩌자고 공개방송 신청했지? 그런데 강원님 문자에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그래 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하고 용기 내어 오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지금 거북목 편지 단행본을 읽고 있어요. 거북목 라디오가 23호부터 이미 시작된 역사 있는 코너였다니 하셨는데 23호는 2024년 6월 27일의 편지였다고 강원님 표시해 주셨는데 원래 코너로 시작했죠. 네. 그 음성은 아니지만 맞아요. 이렇게 편지에 있는 코너로 시작해서 네, 저도 이게 읽고 있다가 조약돌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새삼 그러게 되게 옛날이네. 네. 그리고 조약돌님이 제가 그 알기로는 해외에 오래 살다가 오셨죠. 맞아요. 또 인터뷰 들어가야 돼. 아니 왜냐면 해외를 굉장히 오래 사셨다가 한국으로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거북목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네. 네. 맞아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운명 같았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이 들게 모두들 좋은 분들이신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재밌었던 게 좀 일찍 오셨고요. 네. 그때 주한님이 막 준비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는 때라 제가 주한님이랑 같이 올라가시면 돼요. 아니에요. 따로. 저도 그 얘기 듣고 다치면 진짜 귀를 이렇게 뒤집고 진짜 그렇게 했다고? 네, 죄송합니다. 어쩔 제가 수가 없습니다. 내향이네. 이해해 주셔야 네. 돼요. 네. 그래. 네. 무사히 잘 올라오셨다.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간 거였구나. 들어서 더 서둘러 나왔죠. 참 알아야 이렇게 될 게 참 많아. 모임하고 방송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너무 그죠? 신기해. 이런 사람이. 진짜 신기해. 네. 주한님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제가 그
알게 되시겠죠. 2개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름 안 보고 저희가 뽑았잖아요. 근데 2개를 딱 보고 이 이름은 피해야지 하고 나머지 하나를 제가 골랐습니다. 황급히 놓더라고. 네. 여기.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프리랜서가 된 지 만으로 2년 반, 3년 차에 이르러 제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프리랜서 초반에는 나 같은 건 안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돈과 상관없이 쌓다 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더불어 거절을 못하던 저는 거절을 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절한 뒤 마음이 편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무척 뿌듯했습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만약에 우리가 사연을 보고 평소처럼 골랐으면 제일 먼저 골랐을 편지. 누가 보내주셨나요? 소아님이 보내주셨고, 네, 진짜 거절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거절 못해서 한 일이 진짜 많고 돌아보면 그 부분 너무 공감됐고 그리고 거절해본 사람이 됐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는 거절한 뒤 마음이 편해진 사람. 맞아. 이게 거절은 해도 편해지는 맞아. 데까지는 진짜 닿기 힘들거든요. 진짜 맞아. 거절해놓고 막 신경 쓰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의 성장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게 성장일까? 갸우뚱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딱 2분께서 편지에 뿌듯합니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소아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 아까 주한님께서 이렇게 고르려다가 피했던 게 이제 미리미리뽕님의 그 편지인데 미리뽕 님의 편지인데 그러면 희북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미리뽕? 근데 어디 멀리 던졌나? 그 왜 못 읽는 거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글자 게다가 하나. 여기서 지금 엘리베이터도 닫은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닫는 마음으로 던졌네. 네. 첫 단어부터 쌉피에서 점점 계획이라는 것도 세우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가는 길을 미리 찾아도 보고 뭐가 있는데 식당 영업하는지도 미리 찾아보고 암튼 미리뽕답게 미리미리 하는 삶을 정말 엉금엉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볼래요? 와 70살쯤 되면 그래도 제2 7%보다는 나아져 있지 않을까요? 네. 플러스 거북목 라디오에서 3분이 얘기하셨던 그 수많은 계획들을 꼭 해내시길 제가 다 적어놨어요. 안 지키시면 계획 추심 들어갑니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이 4줄인데 이거 보면서도 와. 옆에서 약간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게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야. 아니 주한님이 미리뽕을 말하지 못하는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 지금 1회 때부터 편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 팟캐스트 들을 때마다 주한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흰님이 처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난화에서 마트 갈 때도 내비를 켜고 가신다 그러셔서 저는 내비대로 가다가 막히면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주한님과 1시간만 같이 있고 싶다. 오늘 혹시 선물에 쿠폰 같은 거 주한님과 1시간 얘기하기 이런 거 나중에 그런 쿠폰 있으면 갑자기 볼륨을 내리는데요? 주한님과 함께 엘리베이터 63빌딩까지 올라가기 이런 그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편집을 어떻게든 배워서 2분 특집 한번 마련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지금 많은 멤버분들이 여기 안 계신 멤버분들이 미리뽕 목소리 들어서 너무 신나실 것 같아요. 이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합시다. 네, 주한님 특집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집은 어려운 걸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편지예요. 오늘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렸고 제가 마지막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북님이 쓰신 사업일기 비긴즈를 읽으며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은 건강한 의존입니다.
외동으로 태어나서인지 인생 혼자 살다 가는 거라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뭐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던가요? 남의 도움을 받게 될 때면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일기에서 건강한 의존이란 단어를 보고 나서는 도움을 받을 때 나는 지금 건강한 의존을 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보다 나도 더 단단하고 다정해져서 남들이 건강한 의존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요. 아직 도움을 청할 때면 망설여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건강한 의존들이 모여서 저의 세계가 한층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혜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희북님, 건강한 의존 요즘 하고 계신지? 너무 하고 있죠. 저 건강한 의존은 이제 제가 기록을 한 말이죠. 한수희 작가님과 또 그 맥파이앤 타이거 세미 대표님이신데 저도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동이면 다들 막 물론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브랜드 시작하고부터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럴 때는 도움을 청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감사함을 실컷 표현하고 안아주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조금씩 해다 이제 이렇게까지 왔어요. 저는 그 희북님이 터틀넥 프레스를 이제 만들고 건강한 의존이 약간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북목 편지에서도 그게 느껴지고 일기에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의존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결코 뭔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와닿고, 그리고 여전히 의존하면서도 미안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도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희북님이 가끔 그러면 이것만 해줘요 이렇게. 저희 셋 단톡방에 한번 그런 얘기하셔서 도서전 준비하시던 과정 중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두 분한테 부탁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할 테니까 말씀하셔라. 근데 사실 못하는 거 못한다고 말 못하기는 해요. 다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아까 소아님이 거절하는 거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거절보다 힘든 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절도 너무 힘들지만 그거보다 부탁하는 게 더 힘든데 저랑 희님은 부탁으로 시작된 사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도서전 지난 도서전 때. 근데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오늘 공개 방송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막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의미의 의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터틀넥 프레스 생각하면 뭔가 나름 기대게 되는 것도 있어요. 왠지 그 희북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에 좀 기대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완벽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못 기대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군분투하고 나 이런 힘듦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데는 분에게는 나도 좀 기대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많이 기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거나 그런 것들 어려워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씩 변한 게 제가 변화했다기보다 주변에 이렇게 건강한 의존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무한테나 그러겠어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두 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 희님 주변에서 희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저도 부탁을 하는 관계가 되어가면서 터틀넥 프레스에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뵐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책으로 만났던 작가님들은 다 되게 뾰족하신 분들이고 어떤 제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단단함이나
저만치 가 있는 이런 느낌들이 사실 있으시거든요. 은교님은 제가 책보다 먼저 알게 된 분이라 예외라고 치더라도 근데 만나보면 작가님들도 다 이런 결이야. 그렇죠? 맞아.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안 뾰족해. 하나같이. 그죠? 정말 어떻게 이렇지 싶을 정도로 이거는 뭐 과장이 아니라 저희 작가님들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 언젠가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는 친구 소개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하고 작업할 때도 되게 저희 작가님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맞아. 작가님이라면 같이 이분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만 진짜 작업하고 싶어. 내가 봤을 땐 알게 모르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여기도. 그쵸. 네. 그러면서 사실 일적으로 뭔가 만나는 관계가 일로 만난 관계긴 한데 또 일로 만난 관계라고 그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리고 최혜진 작가님과도 굉장히 친하고 네. 세월도 오래되셨고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주변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최혜진 작가님이 진짜 뾰족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맞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희북님이 저한테 다른 일로 질문하실 때 제가 어떤 동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주한님한테 좋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그분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지금 또. 근데 친구한테 좋은 분인가 아닌가도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맞아.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그 건강한 의존이란 키워드가 너무 찰떡이에요. 네. 그렇죠. 그 사업 일기에서도 써주셨지만 그래서 네, 혜인님 편지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읽어봤는데 이 얘기를 이어서 안 그래도 사업 일기를 보고 그때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 일기를 다시 보고 왔거든요. 근데 다시 봤는데 여러분 사업 일기 비긴즈에 김보희가 쓴 시가 있다라는 걸 아셨나요? 내가 시를 썼다고? 네, 시를 한 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낭독하고야 말겠다. 나 이거 안 하면 오늘 집에 안 가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네. 서로 마주봐 주시겠어요? 뭐지? 제가 2022년 12월 26일 일기에 쓰신 시입니다. 제목 해저 이만리. 우리는 때로 바다를 헤엄칩니다. 그곳에선 나만의 템포로 자유롭게 빠르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갑갑한 현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책을 찾습니다. 알기 때문이죠. 책을 열면 바다가 열린다는 걸요. 알기 때문이죠. 살면서 정말 알아야 했던 것들은 이 바다에서 스스로 배웠다는 걸요. 그리고 또 알기 때문이죠. 같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우리가 있다는 걸요. 책 때문에 거북목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바다 터틀넥 프레스. 터틀넥 프레스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위한 나침반 같은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 손에 쥐어진 적절한 책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터틀넥 프레스는 벽에 부딪혀도 거기서 한 번 더 시작할 용기를 주는 책,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얻는 책, 또 하루를 살아갈 연료가 되어주는 책, 내 삶의 참고 도서들을 만들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북목이지만 괜찮아요. 우리들이 자유로워지는 바다 터틀넥 프레스. 아니 이게 시가 아니면 뭐야? 와우. 되게 욕심이 많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사업일기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내가 맞다 이런 사람이랑 그 지금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걸 쓰신 게 브랜드 소개 이제 키노트로 이제 그 스튜디오 고민 분들에게 이거를 터틀넥 프레스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이걸 고민하면서 어떤 브랜딩을 할까? 사실 브랜딩이란 말도 사실 거추장스럽고 나는 이걸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를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는데 너무 지금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22년 12월 26일 김보희는 이거를 상상이나 했을까? 근데 상상하면서 썼던 게 지금 된 것 같아서. 그러네. 새삼 느끼네요. 그쵸. 네. 바다도 그렇고. 오, 키노트가 있어요. 또 마이크 안 대고 말할 뻔했네. 네. 키노트를 저희 지금 민턴님이신 민 선배님이랑 작업 이제 도와주셨는데 반복 구간 있잖아요. 그 민 선배님이 많이 반복을 넣어주신 구간이긴 해요. 그렇구나. 그랬고 그 약간 심연의 바다 배경으로 만들어서 스튜디오 고민님들에게 이만큼의 짐을 때려드렸던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걸 다 담고 싶었거든요. 저걸 보내면서 전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니 심볼을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힘들까. 네, 그랬었는데 그때 되게 아득하네요. 예. 진짜 근데 새삼스럽다. 지금 만든 4년 뒤에 터틀넥 프레스잖아요. 네. 이 내용이랑 얼마나 가까운 것 같으세요?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 자주 하고요. 이게 맞나라는 거는 방향을 조금씩 맞나라는 생각도 여전히 하고 지금 1층에서도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하고 네, 고민은 계속 되고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거에 맞게 노력은 하고 있었다. 네.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면 사업일기 3편 프롤로그를 읽으면 알게 되십니다. 와, 티저. 정말 사업가가 다 됐잖아. 이 자연스러운 흐름. 네. 성장하셨다. 네. 티저. 네. 마침 딱 연결이 돼서 그렇네요. 너무 궁금하다, 그죠? 내일 몇 시쯤 오나요, 책이? 지금 그 제작주가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저 11시 오픈인데 한 10시쯤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듣고 계신 멤버분들은 이제 그 서점에 깔려 있을까요? 그때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죄송해요. 듣고 계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도서전에는 만나보실 수 있다. 네. 저희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지난 회차가 되게 짧았던 이유는 나오지 않은 책을 나온 것처럼 녹음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랬다가 반을 드러냈어요. 네. 그 장은교 작가님 책이 당연히 서점에 깔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저희가 한참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된 거죠. 사은품 이슈도 있고 그래서 40몇 분짜리 방송이 됐는데 그래서 짧은 제가 것도 나름 괜찮았어. 지난해 만회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무척 놀랐지만 2시간이 되었다.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집에 보내드려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해야 될 몫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또 오늘 이렇게 편지로 다 공개 방송에서 또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또 편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지 보내주실 곳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북목 편지를 구독하고 계시면 뉴스레터 답장을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편지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길 14 5층 사이시옷 정주환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거북목 편지도 아직 구독하시지 않고 손편지도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litt.my/turtleneckpress 터틀넥 프레스 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좀 된다. 그러네. 정리가 됐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지금 2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넘을 줄 알았고요. 근데 준비는 나름 애써서 하긴 했는데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이셨을까요? 네. 그러면 두 분 짧게 소감 듣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고 희루님이 나중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거나 여기가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고 저희가 너무 설레발을 떨었잖아요. 여기 좋다고. 뭐 회차 때마다 그죠? 뭐가 보여요? 좋으니까. 뭐가 어때요? 막 해놔서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7시 반 녹음인데 5시부터 준비를. 5시에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했어. 도와주신다는데 나가라고. 내가 혼자 하겠다고. 네. 저는 제 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오신 게 처음이어서 좋고, 이런 구도로 또 새로운 일들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알게 돼서 또 다른 성과가 저한테는 있었다. 네,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와. 제가 다음으로 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한 거 아니요? 아니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준비를 하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분들이 너무 저를 또 믿고 계셔 주셔서 일단 냅다 질렀어요. 그냥 저를 믿으셔라. 네, 그 공개 방송은 다 강원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전체 다. 그래서 그 자기 암시를 저한테 했어요.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 너무 반응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전 설문에 너무너무 편지를 잘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만으로 채우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너무 한 분 한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첫 공개 방송이라 이렇게 좀 간이의자했지만 나중에 터틀넥 프레스 사옥 세우면 요즘에 그런 행사들 많더라고요. 이 빈백 같은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시인 나와가지고 낭독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놓는다고 하셨나요? 미리님 네, 부탁드려요. 네. 뭘 말하려 했는지도 까먹었어요. 네, 노력할게요. 오늘 첫 네. 거북목 라디오 공개 방송. 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잖아요. 그쵸. 네. 어떠셨나요? 가능할까도 싶었고, 전 사실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이 아니라 공개 방송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신기하게도 어쨌든 처음 책으로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간다? 다른 관계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오늘 정말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궁금해졌어요. 우린 또 어떻게 또 지내게 될까 앞으로. 네,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첫 이런 저희 자리에 목격자가 되어주신 것도 또 감사드리고요. 잘 적어주세요 이것 좀. 네, 오늘 모두에게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공방들은 우리가 콘서트도 가보고 이러면 이렇게 돌아 앉아서 사진 찍잖아요. 네. 그거 네, 끝나기 맞아요. 전에 사진도 꼭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찍어요. 네. 마무리하고 원래 중앙에 녹음, 있는 분이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잠깐 끝내기 전에 오늘 정말 강원님이 정리하신 노션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준비를 엄청나게 하셨고, 거기 한 명은 그렇게 해야지 누구라도. 사실 나는 그 노션 링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진짜? 아니 오늘 너무 바빴잖아요. 거길 자꾸 링크를 보내 우리 일하는데. 근데 저희한테 이제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달라는데 못 봤잖아요. 근데 댓글을 혼자 달았더라고. 나만 잘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이렇게 혼자 댓글이 달려 있어. 강원님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네. 하던 거 해요. 네. 네. 근데 이런 행사라면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거북목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